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김경래의 최강 시사. 여의도 신호등. 네, 한 주간에 화제가 됐던 전가 인물을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주간인물 토크쇼 여의도 신호등,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준호 변호사님, 오늘 지각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의도의 신호등이 좀 막히던데. 이거 준비하고 오신 거죠? 네. 저희가 코너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유태평양 씨가 뒤로 가고 이게 앞이었는데, 뭐 어쨌든 마지막에 이게 정치 얘기 쭉 하고 판소리 듣고 기분 좋게 끝내려고 했더니 또 정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기분이 좋아지다가 슬슬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는 이.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김준호 변호사님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한 2달 반 됐는데 제 법무법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금요일 날 방송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 됐습니다. 소문에 의하면은 김태현 변호사가 싫어서 그만둔다, 뭐 이런 소문도 있던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목요일도 같이 방송을 하는데 그것도 하차해야 되죠. 그거보다는 프로가 싫어서가 오히려 진행자가 싫어서 그만둔다.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이다. 굉장히 섭섭하군요. 네, 가짜 뉴스. 차라리 출연료에 불만을 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출연료에 불만을 품고 그거는 사실 KBS 출연료는 불만을 품을 만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한 분씩 이제 정치인들 들고 오셨어요.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누구고 빨간불입니까 파란불입니까? 추미애 장관. 거기다 하나 더 있어. 피처링 정진웅 부장. 부장검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님은. 추미애 우리 다른 집 몇 주 안 됐는데. 색깔은 무슨 색일까? 빨간불이죠. 이렇게. 거의 뭐 레드벨벳의 빨간 맛을 불려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김준호 변호사님은? 저는 김태련 원내대표 들고 왔습니다. 파란불인가요? 네, 파란불입니다. 네. 이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네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무슨 불입니까? 참고로 이번 주에? 조영 원내대표요? 계속 빨간불이신 것 같은데. 계속 빨간불이야? 근데 본인이 키는 게 아니라 옆에서 빨간불을 비춰주는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부터 해볼게요. 빨간불. 저번에도 한번 추미애 장관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빨간불이었나요? 네, 그렇게 제가 파란불 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드벨벳의 빨간 맛을 제가 들려드리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시간 없고 우리가 이제 많지 않아요? 심야 토론이 아니니까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심야 토론이 아니니까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방향 옳다 그르다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럼 이제 옳다고 전제를 하고 제가 대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밌네요. 그거 왜 그러냐면 뭐 검찰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그 명제도 대전제. 그다음에 지금은 그 방향이 맞다고 대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면 방식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너무 거칠다는 거죠. 거칠다. 이게 과연 추미애 장관이 하고 싶은 청와대가 하고 싶은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검찰 개혁 추진에 도움이 되느냐? 플러스가 되냐? 저는 플러스가 전혀 안 된다. 왜?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인사권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180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소리 소문 없이 조용조용 다 처리하려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추미애 장관이 처리하는 방식은 너무 거칩니다. 본인은 하루에 한 번씩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그걸 즐길 수도 있으나 가정입니다. 이게 과연 그 일을 스무스하게 처리에 도움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제 뒤에 누구죠? 김준호 변호사가 하는 임대차 3법의 이런 부분들은 임대차 3법 옳다 그러다 이런 부분들이 조용히 처리하려고 조용히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왜? 그렇죠.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고 모든 국민의 관심사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보시자고. 검찰개혁 관심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없습니다. 별로. 모든 국민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소수의 몇 사람, 권력자들, 정치인들, 서초동만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은 관심 있는 분야지. 이런 건 소리 소문 없이 조용조용 처리한 게 맞는데 이렇게 그냥 크게 뭐 반발을 일으키면서 검찰 내분 일으키면서 야당의 저항을 일으키면서 하는 방식이 옳으냐. 이게 과연 대통령의 뜻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빵갈문. 왠지 제가 설득 그죠. 느낌인데. 그죠. 이미 다 넘어왔어, 그 사람. 저는 7할은 항상 동의하는데 3할은 또 뭐냐면 이번 주 이거 관련 사건이 3개예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그 검찰총장 지휘권을 확 줄이는 권고안.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그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긴 그 검사 내전 싸움. 그다음 검사 내전이군요, 진짜.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 국회에서 소설 같은 소설
이야기를 하신다고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소설가 협회에서 들고 일어난 이 세 가지 사건인데. 갑자기 또 생각나네. 네. 예. 근데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될 게 있다면 소설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는 얘기를 한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뭐 장진웅 부장한테 가서 자 활극을 벌여 뭐 유심칩을 이번 주에 꼭 압수해야 돼 이렇게 지시를 내렸을 리 만무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저도 그 권고안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권고안은 동의하지 않는데 그건 뭐 따로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고 근데 그 삼박자가 어우러져서 전반적으로 검찰개혁의 진도를 빼는 데 있어서 네. 좀 핀트가 나간 주라는 거에는 동의. 근데 이 세 개가 전부 추미애 프로덕션 작품이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렇다고 해서 추미애 장관 빨간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피처링 정진웅 부장도 정진웅 부장이 그 행동을 함에 있어 추 장관한테 미리 보고를 하고 오더를 받으니 그건 모르겠으나 네. 프로덕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그것까지 모르겠으나 보고하겠어요. 어쨌든 그거의 총책임자가 수사지휘한 사람은 장관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어쨌든 프로덕션 대표니까 프로덕션을 표현하셨으면 대표니까. 감독님. 네, 감독님. 네, 검찰 그 개혁위에서 나온 권고안에서는 뭐 법무부에서는 심사숙고하겠다는 형태 정도로 멘트가 나간 걸로 아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분권화라는 방향 그리고 뭐 그런 거는 동의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안이 고검은 사실은 시민사회나 학계에서는 폐지하자는 의견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분권의 방식이랑 형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시민사회나 진보적 학계에서도 완전한 컨센서스 합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오해가 사더라도 좋은 게 있다면 할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예각화된 안으로 사실은 좀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법무검찰개혁위 저도 그 안에 개혁위원들 몇몇 존경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예. 이번 안은 조금 숙고되지 알겠습니다. 않은 안이었다. 이 얘기는 재미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네.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소설 쓰신 애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일부에서는 아니 그 아들 얘기 먼저 꺼낸 게 누구냐. 네. 그렇고 추미애 장관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 얘기 진실 전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그건 아무도 사실은 모르죠 모르는데 지금은. 예. 뭐 엄마 입장에서 본인의 업무와 상관없는 아들 얘기를 꺼내면 예.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예. 부모 입장에서 네.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 그건 얘기하죠. 이해는 합니다. 네. 다만 그래도 거기가 국회의 자리고 본인도 국회의원을 오래 하셨던 사람이라면 장관이 사실 의원들의 지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런 조롱하는 거는 태도는 아닌 거죠. 오히려 의원님 그거는 내 업무와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걸 묻지 마세요라고 논리적으로 저렇게 많은 거 아니겠어요? 거꾸로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 야당 의원인데 당시에 여당 소속 장관이 나와서 그렇게 뭐라고 그랬을까? 추미애 장관이 질의를 했더니 그 당시에 이제 여당 장관이 소설 쓰시네 그러면 그냥 계셨을까라는 거 생각해 보면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계속 본인이 의원이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더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민주당 초선과의 연찬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 톤 앤 매너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궁금한 거예요. 청와대가 추미애 장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거. 왜냐면 청와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뭐 알 길이 없잖아요. 왜 아는 사람 많으면서 왜? 청와대 내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없어요? 예전에 모를까 지금 제가 어떻게.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만약에 저랑 비슷하게 왜 저렇게 거칠게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방식이 맞아 라고 하면 추미애 장관 계속 가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제가 생각한 것처럼 아니 검찰개혁 하려면 저게 도움이 돼 왜 저렇게 거칠게 가?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추 장관 경질은 못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도 아마 그 전시호 5선이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 판을 읽고는 있겠죠. 지대 이익을 잘 누리고 계시죠. 예. 네. 자 넘어갈게요. 추미애 장관. 시간이 별로 없네. 피처링 오늘 못했네. 피처링 얘기 다른 데서 많이 하셨으니까. 예, 그만하시고 자 김태년 원내대표 파란불. 네. 근데 왜 파란불이에요? 이게 너무 독주한다 이런 비판도 좀 있잖아요. 독주를 할 때 이제 해도 반감이 적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저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뭐 언론 경제지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지금 반감이 센 논조의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뭐 저 같은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차 3법 좋죠. 전월세 상한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영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국회 절차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죠. 말하자면. 근데 법사위든 뭐든 위원회 다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본회의까지 말하자면 속전속결로 쑥 갔을 때는 이걸 이렇게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 그리고 이렇게 통과시키더라도 큰
의외로 큰 반향이나 반감이 없을 거라는 계산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성과를 내는 여당이라는 국회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밀고 쭉 나간 것 같아요. 뚝심 있게. 그래서 뭐 저도 절차적인 면에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결국 정치인은 성과를 내는 자리다라는 걸 증명하는데 어느 정도 협력한 공로를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거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논거는 비슷한데 예. 결론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절차적인 면에서는 이제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는 절차적인 문제에서는 빨간불. 근데 문제는 내용적인 건데 그건 저는 판단을 유보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몇 년 후에 한 2, 3년 후에 새파란불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그냥 추미애 장관보다 더 새빨간불이 될 수 있어요. 왜? 경제정책이란 거는 사실은 그 효과는 알 수는 없어요.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야당과의 정말 치열한 토의를 거쳐서 결론이 딱 났는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결과가 안 좋아지면 그 책임을 속된 말로 독박을 쓰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들 밀어붙여서 지금 만든 거거든요. 반대 토론 없이. 이게 본인들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 책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는 건 유보다. 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저도 이것만 제가 요즘 소상공인분들 법률 상담을 많이 하는데 소상공인 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원래 8%인가 9%인가 8%까지 올릴 수 있다가 5% 상한으로 바뀐 게 2018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5년이었다가 10년으로 바뀐 것도 2018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소상공인들은 다 아세요. 예전보다 훨씬 더 갑질을 덜 당한다고. 그러니까 요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임대차 3법에 의외로 또 많이 찬성하실 거다. 네, 그런 것만 좀 짚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입법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근데 그 지금 이제 사실 돌진의 리더십, 네, 거의 돌파. 뭐 진짜 불도저 같아요. 외모도 사실 뚝심 있게 생기셨잖아요. 네. 근데 야당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투쟁이나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찾을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갈까요? 아까 뭐라세요?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생각해 보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답인 거라고. 이게 지금 장외투쟁 카드도 뭐 카드는 죽은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진이 열어두는 건데 저는 미래통합당이 장외투쟁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네. 저는 안 가는 게 맞다. 왜? 원래 전략이라는 거는요. 잘할 수 있는 걸 잘해야 됩니다. 잘 못하는 거 안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지금. 뭐 그렇긴 한데 글쎄 이제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처음에 이제 원내대표 당선될 때 그 제가 막 파란불 켜드렸을 때 그 네. 얘기 그 원내대표 경선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어차피 저쪽에서 수로 밀고 나면 방법 없다. 다만 우리는 밀릴 때 밀리더라도 국민들한테 우리가 무슨 주장을 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게 맞다.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미래통합당이 그냥 수로 밀리는 게 문제, 그건 전 문제 아니라고 어쩔 수 없는 건데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 건 알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왜 반대하는지와 대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니까 그걸 좀 보강하자. 알겠습니다. 다 됐어요? 네, 다 됐어요. 다 됐어요. 김준호 변호사님 지각 때문에 다 됐어요. 네. 마지막 시간 오늘 네. 몇 달 고생하셨고요. 네, 2달 반. 오늘 네. 11번째더라고요. 네.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른 기회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김준호 변호사님 다음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휴가 갑니다. 최강 어벤져스 게스트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7시 20분. 다른